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신간산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명한 여성운동가죠. 벨 훅스. 사랑은 사치일까? 제목이 재밌습니다. 부제가요. 어느 쪽부터 읽어야 되나요? 여유 없는 일상에서 자꾸만 감정이 생기는 당신에게, 이런 부제를 달았는데, 이건 아마 한국에서 달았겠죠? 느낌이? 예. 서양 사람도 이런 부제 별로 안 좋아할 텐데, 하여튼 사랑은 과연 사치인지, 사랑의 본질을 묻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성이라는 관점,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예. 네, 어떤 페미니즘이 관여하는 다양한 상황들과 저자의 생애가 아주 잘 어우러지는 책인데요. 매력적인 명문장들이 많았습니다. 얼른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치일까? 먼저 저희들 말씀 나누기 전에 온북TV에서 준비한 소개책 영상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사치일까? 이 책은 미국 흑인 여성운동의 데모 벨 훅스의 인문학적 에세이입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경쟁을 하느라 사랑에 등을 돌리게 된 현상이 오히려 여성들의 성공적인 삶을 가로막고 있으며, 그간의 심리학 분야 베스트셀러들이 여성을 위하는 척하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를 더욱 굳혀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자를 통해 과연 어떤 삶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책 사랑은 사치일까? 전 솔직히요, 책 제목이나 내용보다도 일단 저자에게 끌렸습니다. 벨 훅스란 분 제가 좋아하는데, 주로 문화비평가, 여성운동가죠. 근데 이 책 날개에도 써 있습니다만, 이름보다 글로 말하는 사람이고자 필명에는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벨을 소문자 B로 표현을 해요. 재밌잖아요? 제가 이분 책 즐겨 읽었던 건 벨 훅스 계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벨 훅스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이런 책들을 주로 읽었는데, 오늘은 본래 이분의 가장 뭐라 할까요? 핵심 전공이라고 해야 되나? 핵심 글쓰기라고 해야 되나? 여성의 본질, 사랑의 본질, 그다음에 페미니즘의 본질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실 이분이 쭉 이야기해온 페미니즘의 여러 생각들, 논리들이 수많은 세계의 여성운동가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사실 여성운동의 전위에서 이론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이끌어오신 그런 분입니다. 예. 뭐 이미 국내 여성들에겐 유명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문화 비평가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한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를 삼포 세대라고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전 또 정반대로 읽었는데, 전 솔직히 이 책 아주 어려웠어요. 제가 이분 글쓰기나 논법에 익숙하다고 착각을 했었구나, 내가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경계를 넘어서거나 격차를 넘어서거나 사회적 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주 쉽게 읽었는데, 도리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줄곧 비판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가부장제. 그렇죠. 여기에 워낙 찌들어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렵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책을 요약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읽을 때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좀 읽은 지 한참 됐는데 다시 방송해야 되니까 책을 들춰보니까 또 요약이 안 돼서 사실은 혼났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핑계 대는 게 나쁜 버릇인데, 저희들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유교적 질서 속에서 가부장적인 교육을 받았다.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렇게 교육받았어. 난 어쩔 수 없어. 이런 엄청난 잘못된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책 읽으면서도 자꾸 그리 도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앞부분 서문에서부터 주로 가부장제 부분을 제가 쭉 줄을 긋고 읽었던데, 이런 겁니다. 가부장제는 언제나 사랑을 여자의 영역으로 여기며,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노동을 평가절하고 비하였다. 여성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실패해도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다. 가부장제에서 남성은 언제나 기꺼이 사랑 대신 보살핌을, 존경 대신 복종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게 딱 저희들 방식의, 또 제 세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이제 저만 특별한 그런 가부장적이 빠질 수 있으니까. 사랑을 보살핌으로 착각하고 있고, 여전히 그럴 겁니다, 지금. 일방적이고 위계적이고, 존경 대신 복종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대화의 파트너, 사랑의 파트너, 대등한 당사자 관계가 아니라.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어? 상하 관계는 안 되죠. 요즘 세상에. 네. 이 책의 12장에서는 어떤 신남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가부장제 틀에서 벗어나 열정적으로 여성학을 공부하고 또 성차별적인 사고를 익힌 적이 없는 남성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네, 가야 네.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근데 새로운 거죠. 예. 한국에서는 새로운 개념이죠. 네, 네. 대려 그리고 입장이 바뀌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를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렇죠? 시어머니 네. 입장에서 아들에 대한 생각과 또 딸에 대한 생각이 다를 다르죠. 겁니다. 그래서 사위는 이래주길 바라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는 이래주길 네, 바라고 네.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맞습니다. 때로는 일관성이 없어지는 건데 보다 본질적으로 인간은 존엄이라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양성평등은 당연한 거고 성별의 차이에 따른 역할 분담의 차이, 기능의 차이일 뿐인데 네. 이런 것들을 도리어 차별적 요소 삼거나 절대시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하여튼 저도 자꾸 이 부분이 제가 허전하고 부족해서 그 여성학자 누구죠? 그 정희진 씨. 예. 정희진이죠. 네네. 그분 글 정말 매섭게 잘 쓰잖아요. 칼럼도 잘 쓰고. 네. 그분 책도 사실은 다시 사서 읽고 그 핑크색 표지 있는 거 있죠? 그 정말 잘 쓴 글. 개정 정보판 나온 거. 그것도 마음 먹고 한번 읽어봤는데 하여튼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뭐라 할까요? 고답적인 이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그렇죠. 두려워요. 솔직히. 이 책에서는 우리 자신에게서 기쁨을 찾아내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누구도 행복이나 어떤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좀 젊은 여성들이 일찍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게요. 예, 그게 참 멋진 말 같죠. 네네.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일, 그렇죠. 상대방한테 네. 헌신하는 일, 그래서 상대방한테 내 모든 진정성이나 그렇죠. 진심을 보살피고, 드러내서 네. 가장 순결하고 백지 상태에서 그렇죠? 가장 열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는 일.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죠. 근데 이제 전 법학이 전공이라서 네. 입으로는 늘 사랑은 그래 계약이야, 결혼은 계약이야. 그렇죠? 사랑도 본질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정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역시 이 책은 그 중요한 미덕이 바로 그건데 이거 우리나라 번역됐던데 자존감의 6기도 네네. 이를테면 네. 의식적으로 살기, 자기 인정, 책임감, 자기 확신, 목적의식, 진정성. 이건 남자건 여자건 너무나 멋진 문장, 멋진 말 그렇죠. 아닌가요? 의식적으로 네. 살아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가장 싫어했던 말, 소일이라는 말을 가장 싫어했다고 그래요. 소일. 청소할 소자. 네네. 하루하루 나를 소비하는 거, 소모하는 거. 의식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동물과 다른 차이점 아닐까요? 자기 인정. 자기 인정에서 자기 자존심이 나오니까 그렇죠. 책임감. 네. 책임감 중요하죠. 대한민국 남자들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렇죠. 자기 확신. 네. 목적 의식, 진실성.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것은 자기 인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브랜드는 그것을 너데니얼 브랜드는 네네. 나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찍이 소녀 때부터 대부분의 여성은 자신에게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걸 고쳐야 한다고 얘기도록 네네. 배운다. 근원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생각은 성차별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 자동적으로 자신을 스스로에게 적대적이게 만든다. 이를테면 그 매 맞는 아내, 죄송한 표현입니다. 매 맞는 남편도 있어요. 저희 뭐 변호사 할 때 맞는 네네. 사람도 좀 많이 봤는데 맞는 남편 변호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 근데 매 맞는 아내들의 그 이상한 속성 있잖아요. 그래,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이게 그거든요. 나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래, 난 뭔가 잘못돼 있어. 내 약점이 있어.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날 패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비하를 합리화시켜버리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잠시 등 두들겨주면 그래, 너무나 고마운 사랑. 그렇죠. 그리고 금방 용서해버리고 또 다시 그 생활이 반복되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남자 책임이에요. 폭력적인 남편 책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을 거기다 갖다 적용한다면 네네.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자신 없어요. 잘못 읽었을까 겁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멋진 문장 나 자신과 적대적인 관계 네. 맺기를 거부하는 것. 나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렇지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비판해보고
나 자신을 때로는 타자화시키고 객관화시켜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를 본질적으로 사랑해가는 그런 그렇죠. 방식. 네. 이런 제안 같은 경우는 정말 멋진 그런 제안이고 남자건 여자건 성별에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싶은 아주 재밌는 논거들이에요. 예. 선생님께서 설명을 또 곁들여 주시니까 더 명문장처럼 느껴지는데요. 예. 오늘의 신간 사랑은 사치일까입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어떤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로마 시오노 나나미 책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어느 로마 황제를 설명하면서 네네. 이 황제는 백성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다. 근데 난 참 그게 명문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잖아요. 아니 나를 사랑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면 남도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게 돼 거죠. 있죠. 네. 그렇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존중하지. 되는 거고 네. 내가 하기 싫은 일 남한테 시키지 않는 거고 이게 가장 전통적인 황금률인데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면 이를테면 나의 파트너나 상대방도 사랑할 수 그렇죠. 있는 거고 네. 내가 그만큼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네.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면 온 세상도 좀 더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 열등감, 내 자기 비하가 앞서면 우울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혹은 공격적으로나 혹은 그렇죠. 적대적으로 대하게 네, 되는 네, 거죠. 네. 객관화시킬 수 없는 거죠. 예. 결국은 그런 방식의 사랑을 제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육체적인 자기 사랑이나 안에 있는 뭐 이런 거네요. 예, 네. 지나치게 상대방한테 헌신적인 사랑이나 뭐 네, 이런 게 네. 아니라 예. 이제 최 선생님과 제가 이 책에서 와닿은 대목을 한 군데씩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멋진 문장이 있더라고요. 일상의 에로스라는 책인데 네.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자라서 그 관점에서 인 제안 같은데 연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연대를 가능케 한다는 건데 그 쿼터 부분만 읽자면요. 네. 연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존재의 본성을 인지하는 것이다. 사회적 정의와 생태가 공존하며 생명을 동등하게 인지할 때 정말 멋진 문장 아니에요? 생명을 동등하게 인지할 때 이는 가능해진다. 우리가 인지하고 있건 인지하지 않건 우리는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아는 것은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에게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예, 선물을 교환함으로써 존재한다. 이건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연 설명입니다. 이분의 네. 여성들이 우리의 인간성, 평등성, 재능 그리고 매일매일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사랑으로 현명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이런 노력은 제대로 보답받는다. 사랑을 하는 여자는 네. 자기 안의 재능을 세상과 공유하고 그렇죠. 상호 존중과 인정을 나눌 동료들과의 지속 가능한 영혼의 동맹을 결성한다. 영혼의 동맹. 영혼의 동맹. 예, 사랑은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그런 관계들 속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이런 사랑을 제안하는 거죠. 다분히 철학적이지만 정말 멋진 문장 같아요. 예. 제가 오늘 낭독해드릴 대목은 120쪽입니다. 여자들의 돌봄 능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많은 이로 하여금 양육과 사랑을 동의어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양육 능력, 돌봄 능력은 사랑의 한 양상에 불과하다. 에리히 프롬의 획기적인 책 사랑의 기술은 사랑을 관심, 존경, 지식, 그리고 책임감으로 정의한다. 요즘 그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함께 일을 하면서도 또 돌보는 능력을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남자들의 사고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선거 떨어지고 강의할 때 네. 어디 가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로스쿨 가 있는 제자인데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 네. 가사 분담을 하는 그렇죠. 거죠. 네. 남자친구가요. 이를테면 청소를 하고 빨래를 담당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힘든 일이니까 네, 좀 더 네. 이제 근데 결국은 청소를 해놓으면 자기가 해야 된대요. 이 남자들은 도대체 빨래를 깨끗이 못하고 청소를 깨끗이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못하나 봐요. 야 그래도 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너 절대 도와주지 마라. 그리고 고쳐 나가라고 그래. 이제 제자니까 제자를 아끼는 관점에서 화나니까 그렇죠? 네. 우리 제자가 힘든 일 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문장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랬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가부장제는요. 그
권력적 속성을 가지고 남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남자가 얻는 게 아니라 네. 남자도 피해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 가부장제는 남성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자신을 부인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상처 입힌다. 그러므로 사랑을 알고자 하는 남성들 역시 가부장제에 저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하려면요, 남자도 청소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빨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부장제가 결국은 여성에게도 피해를 입히지만 남성 자신도 피해자로 만드는, 이중의 맞습니다. 피해자를 만든다는 네, 그 현실을 네.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사랑 중요하죠. 사랑, 네. 세속적 사랑이건 뭐 유치한 사랑이건 모든 사랑은 아름답고 네. 종교적 사랑이건 좋겠지만 우리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런 부조와 그렇죠? 사랑이 가지고 있는 가부장제적인 네, 속성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토론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용기, 그런 열정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최희천이었습니다. 최희천의 신간산책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